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현대문학 강의를 이제 또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문학 문제집에 있는 현대시와 현대소설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현대시와 현대소설 끝나고 나면 고전시가와 고전소설도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심히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이거를 잘 들으시고 부디 시험에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볼 때 선생님 시험 잘 봤어요! 라고 인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작품인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제목 이래요. 김광규 씨의 대장간의 유혹. 김광규라는 시인은 사실은 일상시라고 하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담아내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사실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신사고 문학교과서에서 국어대가리라는 작품을 배웠고 국어대가리 학습 활동에 이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강의가 그 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부교재도 있지만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꼭 정리해야 되는 작품이겠죠. 잘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지난번에 요거 오세영의 그 열매에서 요 앞부분 봤었죠? 자, 그럼 대장간의 유혹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EBS 올림포스 교재의 보기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나 봐요. 다음 대장간의 농기구가 나오나 봐요.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농기구라는 게 나올 건데 요 안에 무가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 한마디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대장간의 유혹 속에는 소망이라는 정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건가 보다.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함께 시를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가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써 놓으시고 시작하셔야겠죠.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신사고 문학교과서의 국어대가리 학습활동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에 부교재 샀죠.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 그 문제집에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엄청 긴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수식하는 말인 거죠.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싸게 살 수 있으며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꺼번에 싸게 샀으면 뭔가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구 쓰다가 그냥 툭 버려요. 그럼 그냥 툭 버리나라는 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오래 쓸 만한 물건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플라스틱 물건이 갖는 이미지라는 게 있죠. 뭐냐면 여기가 그냥 편하게 사다 쓸 수 있는 편의성을 지닌 것. 그리고 금방 사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거니까 일종의 일회성을 갖고 있는 것. 그럼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이런 거 읽었잖아요. 무가치한 소모품. 요거네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특징이냐면 이런 소모품으로서의 특징이죠.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소모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소모된다라는 것들은 낡아서 점점 닳아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일회성이야.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 소중하지 않다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 무가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현대인의 특징이자 현대 문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있을 텐데,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 옛날 고전 전통의 물건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냥 쓰다가 안 좋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 물건들은 손수 장인들이 만들었고 오래오래 쓰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 플라스틱 물건은 여기 있는 요 개념에 따르면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냐면 이렇게 느껴질 때 나는 이 시에 중요한 화자가 등장을 하네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여러분 이 시를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뛰어내리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뒤에 가면 바꾸고 싶다, 걸리고 싶다, 맨 끝에 가면 걸려있고 싶다라고 해서 뭐뭐하고 싶다란 말 나와요. 아까 보기에서 뭐뭐하고 싶은 소망이란 말 했었잖아요. 결국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것들은 이 버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즉 현재 있는 내 이곳에서 뭔가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사실 뭐 아파트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긴 하지만 현대 아파트란 이름을 일부러 설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봐요.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 그럼 털보네 대장간은 사라진 거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고 지금 현대에 있는 건 이 아파트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냐? 물론 이제 이 시를 그냥 처음 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공부를 미리 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미지를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얘는 현대 문명의 상징. 어떤 현대 문명인데 이렇게 막 사다가 막 쓰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일회성인 뭔가 좀 소모적인 아주 그냥 대량 생산으로 인해 뭔가 가치 없는 물건들도 막 찍어내는 그러한 어떤 현대 문명. 그런데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수작업, 흔히 말하는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공간이 바로 털보네 대장간. 그런데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쪽에 있는 털보네 대장간이 플러스. 그럼 얘는 대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마이너스야? 이러한 현대 문명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뭔가 쓸모없는 물건인 것처럼 느껴지게 날 만드니까. 이해하셨나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죠. 사실 여기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극단적인 생각인 거죠. 왜? 내가 너무 쓸모없다고 느껴지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쟤는 되게 잘 살고 되게 멋지고 쟤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좋겠다.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렇게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있지는 않나요? 뭐 선생님도 사춘기 때 살짝 그런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거니까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로 가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살짝 뿌리고 지울게요. 앞에서 내가 되게 쓸데없는 물건인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럴 때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우리가 어떤 쇠를 담금질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 때 풀무질, 이제 불을 치는 게 불을 핀다고 하죠. 이렇게 풀무질로 이글 불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어서 쉬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만든 것이 요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퍼런 무쇠낫이에요. 그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왜 시퍼렇다고 얘기했을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요번에 선생님이 수업 들어간 반에서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시퍼렇다고 얘기했을까요? 시퍼런이라는 거는 뭔가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시퍼런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날을 잘 갈아서 아주 날이 잘 서 있다. 그럴 때 시퍼렇다는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잘 서 있는 상태의 무쇠낫이에요. 근데 저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 이걸로 바꾸고 싶다. 대장간이라는 공간 여러분, 대장간이라는 공간에 그냥 갓 캐온?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 외엔 쓸 수 없는 철 같은 것들을 대장간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불로 막 녹여갖고 뭔가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간이라는 공간은 쓸모없는 쇠가 들어와서 쓸모있는 호미 혹은 저기 있는 무쇠낫이 되어 나가는 공간이 이 대장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퍼런 무쇠낫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왜? 이것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무가치한 거야? 그럼 얘는 가치가 있는 거겠네요. 그죠? 또 하나요.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도 가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거든. 쉬운 사례인데 여러분 어떤 호미를 만들어서 열심히 자기가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장간 벽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물건이 쓸모없는 물건, 잘못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벽에 걸어두었다는 얘기는 쓸모가 있으니 누군가한테 보고 사가라고 혹은 누군가가 가져가라고 걸어놓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 걸리고 싶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플러스의 개념인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죠? 그럴 때 나는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나를 달구고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무쇠낫이 되고 싶은 거고 꼬부랑 호미가 되어 걸려있고 싶다라는 거니까 나는 호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들인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자면 나는 현재 나의 상태가 이쪽 플라스틱 물건인 거고 여기는 무쇠낫과 호미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겠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현재 나의 상태는 뭔가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져. 그럴 때 이 털분의 대장간에 쇠가 들어가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나도 저런 털분의 대장간, 즉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대장간이 있다면 그 털분의 대장간을 찾아가서 나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무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온통 부끄러움 투성이었다? 그럼 부끄러운 나의 인생은 아마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말을 좀 바꿔오면 무가치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부끄러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부끄러워질 때 그리고 직지사 해우손 여러분 근심 우자고요. 풀어낸다 할 때 해자예요. 근심을 풀어내는 장소. 보통 이제 절에 많이 있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배가 너무 아파 걱정 근심 갖고 가요. 다가 화장실 가서 딱 그 볼일을 보고 나면 약간 그런 마음 있죠.
뭔가 이제 나의 큰 어떤 힘든 것들 다 밀어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좀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우소가 근심을 풀어내는 장소라고 해서 있는 거고 그냥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화장실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아까 맨 앞에 구조랑 비슷하죠. 맨 앞에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여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럼 똥덩이는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 똥아!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똥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안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럼 이 똥덩이라고 하는 어디로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플라스틱 물건. 여기가 똥덩이로 같이 통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아까 호미가 되어 걸려있고 싶다.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아하, 같이 있는 존재가 뭐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이미지라고,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와, 이 시가 되게 평범한 시 같고 일상적인 시어들만 갖고 시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누군가 비교를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괜히 막 못나 보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똥덩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그건 전부 다 그냥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선생님 키가 177인데 내가 180을 보면 나보다 큰 사람인데 175가 나를 보면 또 나를 더 크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도 쓸모 있는 존재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사실 요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선생님이 약간 소망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엄청 잘생기고 매력 터지는 그런 사람으로 생겼다면 그런 사람으로 생겨서 앞에 교단 앞에 서 있다면 애들이 어땠을까? 이런 약간 좀 궁금증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나올 수 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 거니까 좀 흥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장간의 유혹을 도식화해보자. 아까와 동일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오세영의 열매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진 않아요. 완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플라스틱 물건 같아. 나는 똥덩이 같아. 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나는 무쇠낫이 되고 싶어. 나는 호미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처럼 내가 느껴질 때 이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죠?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여기 모습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모습, 이것은 내가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대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아하, 한눈에 보기 좋은 우리가 도식화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해야겠죠? 이것만은 꼭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이게 주제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이 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봤던 대립적 시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립적 시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조,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은 플라스틱 물건과 무쇠낫, 그리고 호미. 물론 여기 빠져있는 건 이제 똥덩이는 플라스틱 물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드러나 있다. 어디 있었죠?
뭐뭐하고 쉽다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의 대립. 어떤 이미지?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대립도 시어랑 통할 수 있는 개념이겠고, 공간의 대립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홍은동 사거리에서 바라본 털보네 대장간 현대 아파트라는 공간의 대립도 있었으니까 함께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지난 시간에 오세영의 열매 공부했고요. 여기는 대장간의 유혹에 대한 걸 공부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고 하는 현대시 한 편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의성의 삽을 씻고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열공하고 돌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so long.